왜 영국인가? 예, 한번 그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그죠? 이렇게 이민을 갈 때 나라 선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예, 여러 나라로 그죠? 이렇게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데 이게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30년째 제 유학생활까지 합치면 좀 더 그죠? 긴 기간 동안 이게 인볼브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라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중요성이 정말 인식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영국인가? 사실 저도 미국 가려다가 영국 갔거든요. 하이드 파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센트럴 파크이 좋은지 하이드 파크이 좋은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영국을 간 케이스라 실제로 제가 뭐 영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간 건 아닌데 성향 자체가 영국이랑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제가 일본어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배경이나 이런 뭐 리서치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경력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이민, 유학 취업, 뭐 이민 이렇게 하려면 결국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가는 거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뭐 굳이 우리나라 교육도 좋은데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해보려고 가는 거죠. 자, 성공적인 최적의 코스. 자, 그 다음에 취업비자 보장. 예.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그 나라에 거주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될 경우는, 교육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조금 써먹지 못하는다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쵸? 한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영주권 획득, 이민이 수월한지. 자,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전공 과목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이민도, 수월한지. 그러니까 뭐 이민이나 영주권이 전혀 안 나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다만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데요. 첫 번째, 그죠? 취업 비자, 뭐, 이렇게 보장받고, 영주권 획득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유학생의 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있다가 6만 명이 2018년 마지막으로 봤는데, 지난해 더 줄었어요. 올해는 뭐 거의 줄죠. 더 줄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예. 자, 우리의, 예. 예. 이 정부가, 이제 곧 있으면 선거를 치를 텐데, 이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없던 반이민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그쵸. 미국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하거나, 뭐, 이렇게 뭐, 체류 기간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좀 수월했는데, 그 기간이 없어져서요. 이렇게 다 나와야 되죠. 그리고 너무 미국산, 미국인 고용. 최고의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졌지만 미국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죠. 가스까지 나와서 그쵸? 가스까지 나와서 뭐 부러울 게 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국방력도 크고 자, 그런 나라가 그죠? 승인율이 이렇게 하락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을 못 가게 된 거 그쵸? 그게 등 돌리고 싶어서 등 돌린 게 아니라 등 돌려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매력이 없어진 거고요. 살인적인 학비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유학원들이 학비 저렴한 데도 많다 그러는데 아이비리그 나와서 버젓이 취업 잘 되는 학교들은 그쵸? 뭐 1억은 아직 안 됐어요. 싸면 7천, 그쵸? 8천, 9천만 원이에요. 1년에. 영국은 그쵸? 3천에서 뭐 비싸봤자 3,500. 요즘에 좀 올랐다 그래서 3,800. 환율이 좀 올라서 4천까지 간다고 생각할까요? 예. 하기 때문에 2분의 1이나 혹은 학교가 좀 나쁘면 그 뭐 거의 1,500대의 학교도 있거든요. 영국은. 근데 학교가 너무 살인적이에요. 주립대가 한 3,500, 3,000 정도 하니까요. 이게 학비로서는 조금 그쵸? 매력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영국도 비싸다 그러는데 그죠? 미국은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외국이라 그러면 미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뭐가 현실적으로 좋은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외국인 전형 비율의 감소. 이거 진짜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퍼센트가 좀 높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죠? A레벨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느 학교를 딱 지칭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MIT
그때 6, 7%가 외국인이 들어갔어요. 2010년, 10몇 년 전에.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에 보니까 3%, 재작년에. 더 줄어드는 거죠. 예.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미국 학생,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왔다 그러면은,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더 많을 정도로. 예. 자, 그렇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나라 분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은, 예, 미국 대학 가기 수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이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캐나다를 많이 갔어요. 캐나다를 많이 갔는데 그죠? 뭐 상황은 뭐 캐나다가 좋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되고 뭐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권 취득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수월하고요.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캐나다가. 근데 문제가 대학이 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 대학이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잖아요, 대학이. 영국, 땅덩어리는 영국보다 몇 배가 크고 미국이랑 사이즈가 같은데 노는 땅들이 많고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갈 만한 대학이 없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죠. 실제적으로 모든 게, 그죠? 이렇게 학교로 가려면 경쟁이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A레벨로는 충분히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얘네들은 뭘로 들어가요? 내신으로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으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캐나다 내신, 뭐 미국 내신. 그러니까 영어권의 내신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받쳐주는 것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캐나다에 유학 간 학생들이 내신 안 따고 혼자서 아이비는 혼자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SAT를 공부한다던가 A레벨을 공부하던가 AP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요.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하고, 왜냐면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의대는 정원이 있는데 커네디안만 들어가는, 캐나다 사람만 들어가는 정원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대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다른 나라 가고 싶은데 캐나다의 학력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레벨을 본다든가 AP를 본다든가 SAT를 봐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사실은 저는 캐나다가 좋은 유학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학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어. 졸업했어. 시험이 또 안 되잖아요. 예, 시험 잘 안 되거든요. 예, 산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산업이 많지 않고, 캐나다 현지가 크게 뭐 금융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농사가 발달했죠. 농업. 예. 그렇다고 농업을 뭐 사람을 쓰는 농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가서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뭐 기업에서 그렇죠? 뭐 일을 한 경력,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시 왔을 때. 근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나라가 캐나다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유학생뿐만 아니라 커네디안 자체만으로도 그런 일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다 어디로 와요? 예, 영어 강사로 제일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어디가 될까요? 예. 그쵸. 우리나라로 많이 오죠. 커네디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고요. 커네디언 선생님들이 영어는 뭐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렇게 A레벨이나 이런 건 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내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본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미키 글로브 같은 데서도 일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해할 필요는 없죠. 이거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캐나다에서 지금 유학하고 계신 분이라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대학을 어디로 갈 건지 진짜 잘해야지 나중에, 그쵸? 잘 살 수 있어요. 자, 보면은, 그쵸? 캐나다에 이민 정보 많이 갔다, 우리나라 사람 많이 근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민 간다고 IELTS 공부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많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순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퍼센트가 아주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 그쵸? 2016년, 17년, 그쵸? 이 아더에 속해서 뭐 이름도 없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아는데 인도 사람. 그죠? 예. 인도는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요. 인도, 중국은. 왜냐면 인생 역전이 다 공부에서 나오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 시절은 뭐냐면 이렇게 인력 송출이 많이 돼서, 그죠? 이렇게 된 케이스. 이렇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캐나다는 포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나 지금 막판으로 유학 후 이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송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시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년제대 나오고 뭐 자동차 학과 뭐 이렇게 각오를 진짜 그죠 열심히 그죠 계획 세우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저희 알스 학원이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워. 예. 자 어쨌든 예.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캐나다 지금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미국과 캐나다 대학 루트 한번 보면 주립대는 SAT 성적이나, 주립대 고득점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좀 낮아도 갈 수 있는 학교들 많으니까요. 예. CC, 뭐, GED, SAT 성적 낮은 주립대 가고, 뭐,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이렇게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주립대 나와서 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의대나 약대, 뭐, 이렇게 자격증이면 모르지만, 그 자격증 받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프랙티셔너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 뭐 남아서 뭐 수련이나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래서 의대는 아예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공부를 해야 돼. 미국 갈 때 SAT를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P를 많이 하는데 그죠? SAT, AP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로 가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갈 때는 A레벨 선택해도 되거든요. 3개.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AP 5개까지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대학을, 그죠? 수시로 5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서 AP 많이 하는데, A레벨 혹은 AP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카이스트도 실질적으로 A레벨만 하면, 그 수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잘 나와야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낮은 경우. 자,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는 뭐죠? 검정고시를 치르든 뭐죠? 외국에서 고등학교도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경우 되는데 정말 경쟁이 있어요. 예, 자리는 작은데 그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비리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또 아이비리그 들어가겠다고 온 학생들 다 뭐 임페리얼 캠브리지 되면 다 글로 가지 아이비리그 잘 안 가죠. 결국 학비 때문에 다 효녀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긴 박사과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5년, 11년이죠. 자 영국은 학부 3년, 석사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영국에서 학부 나와서 같은 과로 석사하는 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박사과정으로 막바로 가요. 자 그래서 6년이면 돼요. 영국은. 되게 좋은 나라죠. 실제적으로, 그죠? 요 과정을 요렇게 엮고, 요렇게 엮는다면, 영국은 박사과정으로 졸업하는데, 미국은 어때요? 네. 아직도 석사. 그죠? 수업 석사잖아요. 수업 석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별로 안 해줘요. 제가 유학 갈 때 석사 과정은 제가 설명은 안 하지만, 수업 석사는 조금, 그죠? 생각을 해볼 문제다. 여유로우면 모르는데, 급해서 뭐 직장을 때려치고 가고 막 이런 거 난 전 반대예요. 실질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자 그런 건 나중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선택.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신이나 A레벨로 의대 상위권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캐나다 혹은 한국 내신으로도 중하위급을 가는데 가서 할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칼리지. 자, 그런 칼리지를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취업을 하기에. 근데 일이 험악하죠. 그 정도의 일을 우리나라에서 한다. 자,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죠. 예. 외국 가서 할 필요는 없죠, 이제는. 자,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CC로 가라 그래서 2년제로 가서 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CC로 가서 주립대나 아이비리그를 도전하라 그러는데 뭐 케이스 하나 가지고서 뭐 그쵸? 몇천 명 중에 한 명, 뭐 몇백 명 중에 한 명 같다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물론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뭐든 선택할 때 잘된 케이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그죠?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다들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자, 왜 영국인가? 자, 브렉시트로 안 좋잖아요. 예. 브렉시트가 되면서 저는 영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가 되니까 이제 동유럽 애들이 영국에 와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채워주는 애들이 그렇죠? 유럽 EU에 껴있을 때는 지네끼리 다 찌죽볶고 해서 한국이 낄 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서 취업률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파운드 가치야. 근데 여기 조금 내려갔어요. 좀 올라갔어요. 예.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예전비에 비하면 그죠? 높은 건 아니죠. 예. 자, 파운드가 그죠? 이렇게 점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1,400원대로 그죠? 최저 3,300원대가 있는데 지금 1,500원대 요 정도 되니까요. 좀 올라갔긴 하지만 예전에 1,800원 뭐 이렇게 할 때 저 IMF 때 걸쳐 있었잖아요. 3,000원. 3,500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전에는 얼마였냐고? 1파운드에 1,000원이었어요. 예,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끝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든 외국인 동일한데요. 어떤 커뮤니티 글을 읽어보니까, 영국 가지 마라. 인종차별 심하다. 인종차별 제일 심한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 심한 나라, 한국 같아요. 예, 우리나라를 나쁘게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예, 인종차별, 그쵸? 좀 심하죠. 영국은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놓고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다 하죠. 예, 되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인종차별 잘 안 해요. 그 낮은 레벨에 있는, 그죠?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인종차별이 심하죠. 그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이제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어때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요. 미국은, 교육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 블로그 찾아보시면 요거 인종차별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가기 전에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블로그에 진짜 좋은 글 많습니다. 예, 저희 미키 글로브에. 자, 노동자본 투자 증가로 취업 기회 확대되고요. 네, 지금, 수상이, 보리스 존슨 수상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워낙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했다고 해야죠. 자, 그런 다음에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 그죠? 이거 뭐 PSWV 이렇게 PSW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2년짜리 나온 거, 그죠? 이렇게, 아마 제가 요번 달 내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한번 할 거거든요. 좀 자세한 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 가버먼트에서 나온 것 중에 한데, 2년만, 그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 졸업생, 그죠? 학부 졸업생, 그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영국이 예전에 이걸 했다가, EU로 가입하면서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브렉시트로 나왔죠.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왜 영국인가? 영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독일 많이 가고 네덜란드 유학 많이 가잖아요. 이게 독일, 네덜란드 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뭐 스위tzerland도 요즘 스웨덴도. 자, 이유들이 좀 저렴해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실제로 교육의 질은 진짜 차이 많이 나요. 12% 이상 차이 나고요. 여기서도 12%, 13%. 이게 네덜란드와 영국과의 차이가 20 몇 %나 차이 난다면 이 포인트로는 진짜 큰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교육의 질만 생각했을 때는 영국이 최상이라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교육의 질이 좀 뭐가 좋을까요? 취업률이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취업률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죠. 사실은 저 네덜란드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취업률, 독일보다는 별로고, 그쵸. 독일보다는 별로고, 그렇다고 학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학교, 애매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이게 유학이 열린 지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학비를 대거 줄이지 않거나 학생들이 거의 취업 안 되니까 지금 취업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저거는 이렇게 그냥 한때 인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유학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모험심도 좋지만 누가 어떻게 했는지 히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이 4등 프랑스, 그죠? 이렇게. 근데 스위tzerland도 좋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오는데 10위권 안에 있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나라 선택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급하게 며칠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영국의 단점. 학비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서 32 꼴찌했어요. 되게 코스트가 제일 많이 안 드는 나라가 폴란드, 세르비아, 헝가리 많이 가잖아요. 근데 hun가리 의대는 학비가 비싼데요. 왜? 영어로 수업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서 학비를 내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독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죠. 파리밖에 안 되니까. 파리나 되니까, 그죠? 교육의 질이 좋으면서 이렇게 파리 정도 되는 거. 하지만, 그죠? 다시 한번 가서, 예. 영국, 그죠? 전체 랭킹이나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은, 그죠? 제가 밀어야 되는데, 당겼네요. 예. 전체 랭킹이나 이런 걸 본다면 영국이 사실은 학비 때문에 2등밖에 안 되지만 취업률과 이렇게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영국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게 1번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이런 도표나 이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 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국이 제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돈을 조금씩 내요. 그렇죠? 네덜란드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도 얘네는 돈을 좀 많이 내죠. 독일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는 거를 수익 사업으로 잡은 데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네덜란드 학교를 쭉 살펴보니까 좋은 학교는 우리나라 파운데이션으로 못 가요. 좋은 학교는 A레벨을 통해서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스위tzerland도 그죠? A레벨로 통해서 다 갈 수 있는데 독일도 A레벨을 통해서 가는데 허들이 하나 있어요. 언어를 하나 해야 돼요. 영어를 A레벨로 하는 거. 그거는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독일을 갈 분들은 조금, 그죠? 좀 다른 경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독일 A레벨로 걸어놓은 거 되게 이상해요. 영어로. 왜냐면 오지 말라는 뜻 같아요. 외국인들은. 자, 그래서 다른 경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때 그것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독일 유학 가려고 준비 과정만 1, 2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죠. 학비는 저렴하는데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저랑 같이 유학을 갔는데 독일로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좋은 대학, 우리나라 좋은 대학 나와서 가서, 그죠? 석사 과정 하려고, 석사 박사 하려고 간 친구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학비 계산을 해봤더니, 박사 과정까지 봤는데, 제가 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체류 기간이 너무 긴 거야. 독일에서. 예. 독일어 해야 되고 독일 시험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대로 다 따라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쵸? 그래서 독일 조금 매력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영어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랭킹은 이렇게 되지만, 토탈 랭킹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랑 취업을 본다면은 영국이 훨씬 나은 거죠. 대신 학비로 꼴찌를 받은 유나이티드 킹덤, 꼴찌예요. 학비가 꼴찌란 뜻은 제일 비싸다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미국보다 저렴하니까 유럽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거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